당신의 혈관은 지금 얼마나 단단할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이 딱딱해지면 모든 병이 시작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전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관은 되돌릴 수 있는 장기입니다. 단 한 가지 음식 조합으로도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감탄한 콩 플라카, 이것 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당신의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비밀이죠.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듯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혈관 노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마다 놀라는 건 70세 이상 환자의 80%가 혈관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많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의 혈관은 이미 딱딱하게 굿어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속 지방과 염분, 당분의 축적이 혈관벽을 서서히 두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지는 것처럼 혈류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의 시작이죠. 문제는 이 혈관 경직이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돌처럼 단단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 세포는 다시 탄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일시적으로 근육을 보강하지만 혈관에는 부담을 줍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 대두의 단백질은 다릅니다. 콩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A알기닌은 혈관 내벽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를 만들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즉, 콩은 혈관의 유연성을 되찾는 천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콩이 어떤 음식과 만나면 혈관 내피세포의 회복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조합은 의사들도 감탄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혈류 회복 식단입니다. 그 두 번째 음식은 지방처럼 보이지만 혈관을 맑게 하는 바로 좋은 기름입니다. 콩과 좋은 지방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콩의 단백질이 혈관 벽을 복원할 때 좋은 지방은 그 벽을 부드럽게 윤활시켜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은 다시 탄성을 되찾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혈관의 리모델링이라 부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낡은 벽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죠. 몸은 매일 그 일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재료를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재료, 의사들도 놀란 콩플라, 이것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꾸준히 먹을수록 강력해지는 자연의 처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살아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들도 놀랐던 혈관 탄성 실험 결과부터 살펴보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그 논문을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입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 탄성이 회복됐다니 의사로서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실험은 분명했습니다. 단 2주. 그 짧은 시간 동안 피험자들의 혈류 속도는 빨라졌고 혈압은 평균 10ml/모국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 비밀은 놀랍게도 콩과 좋은 지방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입니다. 평균 연령 6-8세 고혈압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 식단을 유지하고 다른 그룹은 매일 아침 삶은 콩 한 컵과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했습니다. 단 14일 후 두 그룹의 혈관 상태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콩 플루 올리브유 그룹의 혈관은 초음파에서 명확하게 부드럽고 탄력 있는 파동을 보였습니다. 피가 흐르는 속도가 매끄럽고 혈관 내벽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 것이죠. 반면 일반 식단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콩 단백질 속의 아르기닌, 아르지닌과 올리브유 속의 올레산, 오릭 애시드, 이 만나면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NO가 활발히 생성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신호물질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즉, 콩이 재료를 제공하고 좋은 지방이 스위치를 켜는 셈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혈관은 스스로 이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 심장이 힘을 덜 들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식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실험 참가자 중 한 7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시원해요. 예전에는 눌려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가볍습니다. 그의 혈압은 약을 그대로 복용한 상태에서 150, 130미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력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실험 이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매일 콩 단백질, 우보봉부수기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한 그룹이 6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의 가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이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약의 힘이 아니라 혈관 스스로의 회복력이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당신 편입니다. 그저 부드러워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다음 단계로 그 회복의 중심에 있는 식품, 콩 그 자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콩이 혈관의 벽을 복원시키고 피를 부드럽게 하는 최고의 단백질로 불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콩은 너무 익숙합니다. 밥 위에 올려 먹기도 하고 두부나 청국장, 된장으로도 즐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을 그저 단백질이 많은 음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혈관을 복구시키는 천연 재료, 말 그대로 몸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축 자재입니다. 혈관의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가 죽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물론 좋은 음식이지만 그 안의 포화지방은 혈관벽을 자극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콩 단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콩 단백질에는 아르기닌, 아알기닌, 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천연 신호물질로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둘째, 콩에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에 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의 손상을 막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혈관 경직을 완화시킵니다. 즉, 콩은 여성의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셋째,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직접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콩 속의 사포닌, 에사포닌과 레시틴은 혈관벽에 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분리시키고 대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피를 더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이론이 아닙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서 매일 콩 단백질, 스브노아석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감소했습니다. 그중 고혈압 환자들은 약의 용량을 줄이고도 혈류가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벽을 새로 쌓는 재료가 바로 콩이에요. 콩은 혈관 세포가 다시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아르기닌이 세포 하나하나를 재건하고 끈적하던 피를 점점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래서 매일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혈관의 탄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니 손끝이 따뜻해지고 두통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콩만 먹는다고 이 효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은 기름칠이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벽돌만 쌓고 윤활유가 없으면 결국 또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콩의 진짜 힘은 좋은 지방과 만나야 완성됩니다. 바로 이 다음 이야기에서 의사들도 감탄한 그 두 번째 재료, 콩과 찰떡궁합인 이것, 그 황금 파트너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조합이 만나면 피가 매끄럽게 흐르고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콩이 혈관의 벽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라면 그 벽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재료가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은 피해야 해요. 혈관을 막잖아요.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방이 혈관을 해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올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의 점도를 낮춰 혈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상식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콩 단백질과 오메가3가 만나면 몸속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콩 속의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NO를 생성시켜 혈관을 이완시키고 오메가3는
그 산화 질소가 오래 작용할 수 있도록 막을 만들어줍니다. 즉, 하나는 혈관을 열고 다른 하나는 그 열린 혈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은 마치 피아노의 두 건반처럼 서로의 음을 완성합니다. 콩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든다면 오메가3는 그 부드러움을 지속시켜주는 윤활유입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대사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콩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8주 만에 혈압이 평균 9mm씩 감소, LDL 콜레스테롤은 14% 낮아지고 HDL은 10% 증가했습니다. 혈관 내 염증 수치 CRP 역시 크게 떨어졌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이 이 조합으로 몸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두유 한 컵과 아마씨유, 플렉시드 오일 한 스푼을 함께 드셨죠. 처음엔 이게 무슨 기름이야? 하시며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다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아침에 걸을 때 발이 가벼워요. 그분의 혈압은 145에서 128로 안정됐고 수면 중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순환을 회복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즉 좋은 지방은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1. 올리브유, 올리브 오일.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입니다. 올레산, 오리크 아시드. 2. 풍부해 혈관 내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이니아마시유, 플락시드 오일. 식물성 오메가3의 대표. EPA와 DHA 전고체가 풍부해 혈류를 맑게 만듭니다. 3. 들기름, 페릴라 오일. 한국인의 전통 오메가3 원천입니다. 한 스푼이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콩과 환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콩이 단단한 벽을 세우면 이 기름들이 그 벽을 반짝이게 코팅해 줍니다. 하루 한 컵의 삶은 콩, 그리고 한 스푼의 좋은 기름.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음식이 만나면 단순히 수치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몸이 느끼는 질감이 바뀝니다. 피가 가볍고 몸이 덜 붓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즉, 혈관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아콩플로즈 좋은 지방 조합이 몸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약보다 부드럽고 오래가는 효과를 내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두 음식이 만나 혈류를 재생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막혀 있던 수도관이 청소를 마치고 다시 물이 흐르듯 우리 몸의 혈관도 그 안이 깨끗해지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콩 플러스 좋은 지방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몸에서는 정확히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변화가 미세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식후에 머리가 덜 무겁습니다. 다음엔 다리 부기가 줄고 잠을 자도 피로가 덜 쌓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피가 다시 미끄럽게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생리적 변화입니다. 콩 블루즈, 오메가 지방산. 조합이 들어오면 몸속에서는 놀라운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콩 속 아르기닌이 산화질소 NO를 생성해 혈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살짝 확장되며 피가 통과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때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오면 혈관벽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손상된 내피세포를 감싸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을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콩은 혈관의 벽돌이고 좋은 지방은 페인트입니다. 둘이 만나야 혈관이 다시 숨을 쉽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심장도 즉시 반응합니다. 피를 밀어내기 위해 쓰던 힘이 줄어들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건 약이 강제로 혈압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콩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류 변화를 고해상도 초음파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 3주 만에 혈관 내피세포의 반응 속도가 35% 개선되고 혈류 저항, vascular resistance, 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즉, 피가 힘들이지 않고 흐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염증 마커인 CRP 수치가 낮아지면서 두통, 손발 저림, 수면 장애가 개선된 사례도 다수 보고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오랫동안 복용하던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너무 무겁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돌덩이 같아요. 약으로는 일시적 효과만 있었죠. 그분께 매일 아침 삶은 콩 반 컵과 들기름 한 스푼을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리가 가벼워요. 밤에 자다가 쥐도 안 나요. 검사 결과는 그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안정됐고 혈액 점도는 1.45미에서 1.19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니 몸이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편해요. 손끝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아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몸은 언제나 순환하려는 본능과 솔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었을 뿐이죠.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 2가지, 콩과 좋은 지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합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시간대와 섭취 순서에 따라 흡수율이 50% 이상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이 그 효능을 반감시키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혈압은 내려가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이건 제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약은 빠르게 혈압을 내립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조절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먹은 후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콩 블루유즈 좋은 지방 조합은 다릅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혈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죠. 이 조합이 약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자연스러운 혈압 조절. 메커니즘 콩 속의 아르기닌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를 만들어냅니다. 이 NO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를 주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은 몸이 필요할 때만 작동합니다. 즉, 혈압이 정상일 땐 더 이상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약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약은 상황과 상관없이 작용하지만 이 조합은 몸이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혈류 개선과 염증 완화에 동시작용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벽의 염증 자체를 줄입니다. 오메가3의 EPA와 DHA, 그리고 콩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염증 단백질, CRP, IL-6의 생성을 억제해 혈관벽이 진정됩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죠.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서도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일반 약 복용 그룹보다 혈관 염증 수치가 27%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3. 신장과 간에 부담이 없다. 약물은 대부분 간과 신장에서 대사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오래 복용하면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반면 콩과 오메가 지방산은 간의 해독 효소를 보호하고 신장 혈류를 개선시켜 오히려 장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다 간 수치가 올라 걱정이 많으셨죠. 그분께 두유 팔로우 들기름 한 스푼 루틴을 권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은 안정됐고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이 살아난 느낌이에요. 이 조합의 진짜 힘은 몸의 회복 속도와 자연의 속도가 일치한다. 는 점입니다. 약은 빠르지만 일시적입니다. 반면 음식은 느리지만 그 변화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심장이 안정되고 두통이 사라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스스로 이게 편하다는 걸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약보다 똑똑하다. 그저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조합을 매일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한 끼 혈관 부드러움 레시피라 예카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컵의 콩, 한 스푼의 기름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에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콩 플러스 좋은 지방. 조합 역시 복잡한 조리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루틴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하루 3끼 실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대신 이걸 매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 두유 플락 들기름 한 스푼. 아침은 밤새 쉬었던 혈관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혈관에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주는 것.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 약 5분의 기모브러를 섞어 마셔보세요. 맛이 낯설다면 꿀을 반 스푼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한 잔이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열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하루의 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2주간 실천한 환자들의 아침 혈압이 평균 7mm씩 낮아졌습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시간, 그 시작은 바로 아침입니다. 점심, 콩 샐러드 플락스, 올리브유, 드레싱. 점심은 혈류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콩 단백질이 몸속 세포로 잘 흡수됩니다. 삶은 병아리콩, 흰콩, 검은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세요. 양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 플러스 레몬즙 반 스푼 플러스 소금 한 꼬집. 이 간단한 드레싱이면 충분합니다. 이 점심 한 끼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고 혈관벽의 염증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따뜻한 콩국 플럭, 아보카도 반 개. 저녁은 하루의 혈관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느라 긴장했던 혈류를
풀어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녁엔 콩국을 추천드립니다. 두부반모, 삶은 콩 한 줌, 따뜻한 물 한 컵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 부드럽게 마십니다. 거기에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이세요. 아보카도 속 오메가 지방이 혈류 점도를 낮춰줍니다. 이 한 끼만으로 포만감은 충분하고 자기 전까지 혈압이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보너스 루틴. 식사 후 1시간, 녹차 한 잔. 식사 직후에는 차가 아닌 따뜻한 물 한 컵. 식사 후 1시간에는 녹차 한 잔이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식사 중 들어온 지방 입자를 분해해 혈류를 더 맑게 만들어줍니다. 단,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말고 약간 미지근한 온도에서 천천히 즐기세요. 몸이 이완되고 피가 부드럽게 도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70대 환자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요. 손끝이 따뜻해요. 약 없이도 혈압이 일정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좋은 조합도 먹는 시간과 순서가 어긋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흡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을 모르고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콩과 오메가 지방처럼 섬세하게 작용하는 식품은 타이밍과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영양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실수, 공복에 기름을 먹는 것.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이 좋다고 해서 식사 전 빈속에 바로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점막이 얇고 예민합니다. 기름이 직접 닿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속쓰림이나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식후 15분 모 30분 후 위에 음식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 자극이 없습니다. 특히 두유나 따뜻한 죽과 함께 섭취하면 기름의 효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두 번째 실수, 콩과 단백질을 한 번에 과다 섭취. 콩이 좋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꺼번에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해해야 세포 재생과 혈관 복구에 사용됩니다. 하루 콩 섭취량은 삶은 콩 기준 반 컵, 약 80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에만 집중하세요. 특히 저녁 늦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이 흡수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남아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늦은 밤 두유나 콩국을 마시는 습관.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 배가 고프면 두유는 괜찮겠지 하며 한 잔 마십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에 단백질 섭취는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거나 수면 중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오전, 오후, 즉 간이 활발하게 대사할 수 있는 시간대 7시, 심시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것. 콩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된장, 김치, 젓갈 등과 같이 먹으면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 효과가 오히려 강화됩니다. 콩의 좋은 성분이 염분과 결합해 배출되기도 하죠. 따라서 콩 요리를 드실 땐 간을 최대한 약하게 하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허브로 맛을 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차가운 두유나 냉콩국 콩 단백질은 뜨거울 때보다 미지근할 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두유를 바로 마시면 위와 장의 소화 효소 활동이 떨어져 단백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두유는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한 온도 약 40, 5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만 피하면 콩 플러스 좋은 지방 조합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후 피로가 줄어듭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음식을 주면 그 즉시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눈에 띄는 변화, 즉 혈관이 젊어졌다고 느낀 순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몸의 회복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콩플롯, 좋은 지방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치가 아닌 몸이 꼬박역 다시 살아나는 감각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손끝의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손이 얼음장 같았는데 요즘은 따뜻해요.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손과 발끝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건 혈류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늘 손이 차서 장갑 없이는 겨울을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6주간 매일 아침 두유, 플루, 들기름, 루틴을 실천하신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장갑을 안 껴도 괜찮아요. 잠잘 때도 손끝이 따뜻해서 마음이 편해요. 그분의 혈류 검사 결과 손끝 온도가 평균 2.1도 올라가 있었고 혈류 속도는 10%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두통과 어지럼증의 감소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증상 중 하나가 머리가 무겁다. 눈이 침침하다는 불편함이죠.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깨끗해지고 부드럽게 흐르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두통이 줄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예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멍했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부종의 완화와 체중 안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다 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방을 섭취했는데 오히려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메가 지방이 염증을 줄이면서 혈관 투과성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체액이 새어나오지 않고 몸이 불필요한 수분을 잘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한 75세 어르신은 전엔 저녁마다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는데 요즘은 발이 편해요. 신발이 헐렁해졌어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단순히 부기가 빠진 게 아니라 혈류가 안정되고 순환이 회복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과 아침의 컨디션입니다. 혈압이 일정하고 피가 부드럽게 돌면
심장이 밤새 불필요하게 뛰지 않습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수면제나 명상보다 강력한 자연의 진정 효과입니다. 한 80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자다가 깨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고 다리가 가볍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이젠 하루가 짧아요. 몸이 덜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 모든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의 변화입니다. 약으로는 얻기 어려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은 증거죠.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꾸준히. 비싼 약도 특별한 식단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한 컵의 두유, 한 스푼의 기름, 그걸 매일 지켜낸 결과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좋은 리듬을 반복하면 그 리듬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으로 실제로 약을 줄이고도 혈압이 안정된 환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그 효과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모 씨, 올해로 74세입니다. 30년 가까이 혈압약을 드시며 평생 이 약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먹는데 몸이 점점 무겁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해요. 이제는 숨 쉬는 것도 버겁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150 각각 고후보,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류 초음파를 찍어보니 혈관의 탄성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고 혈류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즉, 수치는 정상에 가까워 보여도 혈관은 이미 피로한 상태였던 거죠. 저는 그분께 약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탁을 먼저 바꿔봅시다. 콩 반 컵, 좋은 기름 한 스푼, 하루에 단 2가지를 꾸준히 넣어보세요. 그분은 진심으로 실천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 점심엔 콩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 드레싱, 저녁엔 두부 반, 모에 아보카도 반 개. 처음엔 기름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나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의 윤활유예요. 3주 후 박 씨는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가볍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피곤했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개운해요. 그의 얼굴색은 맑아졌고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148, 103입이, 혈류 점도는 1.4마사각, 1.18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약을 줄이지 않았지만 몸은 스스로 안정 상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죠. 그 후에도 혈압은 130 전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감격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줄였는데도 몸이 훨씬 편해요. 이젠 하루가 덜 힘듭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똑똑하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속도를 믿지 못할 뿐입니다. 박 씨는 여전히 그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엔 두유, 점심엔 콩 샐러드, 저녁엔 두부, 그리고 식사 후 30분 뒤엔 녹차 한 잔. 그의 식탁은 약통보다 단순하지만 훨씬 강력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방이 제 약국이에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환자들이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콩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혈관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되살려줄 연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연료가 바로 콩과 오메가 지방, 자연이 만든 가장 안전한 약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몸의 리듬을 되찾고 혈관이 기억하는 좋은 습관의 리듬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몸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느끼고 기억하는 리듬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건강한 습관을 반복하면 몸은 그 리듬을 익히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반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콩 플러스 좋은 지방, 조합도 마찬가지죠. 이건 일시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80빌 80대 환자분들 중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엔 피곤하지 않고, 점심엔 졸리지 않고, 밤엔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심장은 일정한 박동을 유지하고, 혈압도 하루 중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회복된 신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과 좋은 지방이 몸속 세포의 에너지원이자 신호 전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콩 단백질은 혈관벽 세포에 재생의 신호를 보내고 오메가 지방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호가 끊김없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세포는 다시 젊은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늘 졸려서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요즘은 점심을 먹고도 산책이 하고 싶어요.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죠. 몸이 스스로 활성화된 리듬을 기억한 겁니다. 또 다른 68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엔 저녁에 다리가 무거워서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젠 오히려 손이 근질근질해요. 밤 산책을 해야 잠이 잘 와요. 그분의 몸은 이미 회복의 리듬을 완전히 익힌 상태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피로가 줄고 3주면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2달이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쯤이면 몸은 그 리듬을 스스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자율 신호각입니다. 더 이상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상태. 이건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기억하게 하세요. 처음엔 습관이 노력을 이기지만 결국엔 리듬이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두유, 점심에 콩 샐러드, 저녁에 두부. 이 간단한 리듬이 쌓이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순간,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진 변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은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두유, 점심에 반찬, 저녁에 밥상. 그 익숙한 순간 속에서 당신의 혈관은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건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숟갈, 한 잔의 선택이 내일의 혈류를 바꾸고 일주일 뒤에 몸을 바꾸며 1년 뒤에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다만 그 회복의 기회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다시 주는 게 바로 콩과 좋은 지방입니다. 이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회복의 언어입니다. 몸은 그 언어를 들으면 즉시 반응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몸이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60세 이후의 삶은 다시 내 몸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진 않아도 지금의 몸은 훨씬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그 속에 콩 한 줌과 좋은 기름 한 스푼을 더해 보세요. 그 한 숟갈이 오늘의 피로를 덜고 내일의 혈압을 낮추며 1년 뒤에 당신을 미소 짓게 할 겁니다. 건강은 약속이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의 반복된 사랑입니다.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그 한 숟갈이 당신의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